여러분, 앞으로는 지갑도 현금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단지 스마트폰이나 카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돈을 주고받는 일도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세상. 듣기엔 편리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은행이 시험 도입을 시작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출시됐으나 네이버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보다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바꿔 이를 다시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화폐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국민의 모든 거래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엇에 썼는지 모든 기록이 남고 심지어 정부가 원하면 특정 사람의 자금 흐름을 막거나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미루거나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이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족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시의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한쪽에서는 조용히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걱정을 낳고 있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CBDC는 영어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번역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나 카드 또는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는 민간 기업이나 은행이 중개하는 방식인데 반해 CBDC는 중개기관 없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의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CBDC를 통해 미래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결제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종이 지폐의 역할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관련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실제로 CBDC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트나 병원 같은 생활 공간에서 직접 사용해보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 파일럿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벤트를 통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참가은행이 모바일 앱에 접속해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본인 은행 계좌의 예금을 디지털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충전합니다. 전자지갑 개설 과정은 약관 동의부터 신분증 촬영 계좌 연동 본인 인증, 전자지갑 전용 비밀번호 설정까지 진행되며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만든 전자지갑의 연결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예금 토큰으로 충전할 수 있고 충원전 과정은 약 20초 내로 빠르게 완료됩니다. 준비를 마친 이용자는 온오프라인의 지정 가맹점에서 이 예금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토큰 결제 방식은 기존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 QR코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결제 전 은행 어플을 구동시켜야 하고 전자지갑 페이지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보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은행 앱을 실행하며 지문 인증이나 FAC ID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전자지갑을 열 때 한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QR코드를 생성할 때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즉 간편 결제를 누를 때보다 몇 단계 추가 인증이 필요한 구조인데 이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절차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테스트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이용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송금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기능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이용자끼리 서로 예금 토큰을 주고받는 개인 간 송금 서비스나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오프라인 CBDC 결제 기술도 선보일 계획인데, 이는 스마트폰의 보안 칩을 활용해 네트워크 없이도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최첨단 기능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여 이런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3개월간의 국민 체험 결과를 바탕으로 CBDC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의 내용만 듣고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스템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거래 기록이 전자적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폐로 물건을 살 때는 누가 무엇을 샀는지 추적하기 어렵지만 CBDC는 모든 사용 내역이 디지털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항목에 돈을 사용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의 소비 습관, 이동 경로, 관심사까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이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편리함 뒤에 숨겨진 통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 전체의 금융활동이 감시되고 관리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CBDC 도입을 보류하거나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CBDC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돈의 본질과 금융 자유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도입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배경은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자주 사용하고 계시죠.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까지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폐나 동전은 점점 쓰임새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금 사용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ATM 사용 건수나 인출 금액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금융 시스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화폐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 중심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카드회사, 간편결제 업체, 인터넷은행 등이 우리 돈의 흐름을 대부분 중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기술적 오류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특정 기업의 독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CBDC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중앙집 중형 구조라는 점입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 정보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 말은 곧 국민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중간에서 정보를 보유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모든 거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돈 세탁 방지, 범죄 예방, 복지 지원 등 긍정적인 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지만 동시에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경제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의 소비를 통제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품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결제를 막는 등의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정해진 화폐를 설정할 수도 있어 일정 기간 안에 돈을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구조도 이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국민의 자산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실물형 카드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보호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실사용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CBDC의 도입 배경은 단순히 편리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금융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그리고 민간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이 생겼다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고 통제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더 깊이 있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되면 시니어 여러분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복잡한 인터넷 은행 앱 없이도 결제를 하거나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용 카드나 실물형 장치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이러한 실물 기반의 결제 수단을 함께 개발 중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실험 단계에서는 마치 교통카드처럼 단말기에 터치만 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적용해 시니어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엔 반가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인터넷 뱅킹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이나 ATM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지갑 없이도 카드 하나만으로 생활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되니 생활의 편의성이 분명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이 시스템은 과연 안전할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중앙은행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기술도 최신 블록체인 방식 또는 신뢰 기반 분산원장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외부 해킹이나 위변조로부터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안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이 느끼는 불안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 단순히 시스템이 해킹당하지 않는다는 뜻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CBDC는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모든 국민의 소비 기록, 송금 내역,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사회적 감시 가능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은행이나 카드사 시스템은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모든 소비 기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CBDC는 설계 자체가 정부 한 곳에서 모든 거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감시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하고 거래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접근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누가 그 데이터를 쥐고 있느냐,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익명 처리를 한다 해도 제도적인 장치 없이는 언제든 정책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가 단지 젊은 세대나 기술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만 느끼셨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제도는 조용히 바뀌며 어느 날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화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은 그 어떤 최신 기술보다도 소중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돈의 모습도 바뀌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이고 자유로운 선택이며 나만의 속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도 그것을 따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